낭독맨 교양 시리즈 제 3부. 저번에 그 제 2부까지 했었죠? 2부까지 하고 이제 제 3부 뭐가 있어요? 일본은 광복절을 뭐라고 해요? 종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종전 기념일. 패전 기념일 이런 거 아니에요. 종전 기념일이라고 해요. 저 굉장히 황당하죠? 저도 진짜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광복절 전날 알았어요, 이거를. 광복절 전날 알아가지고 그때 이제 급히 넣었는데, 앞에 제가 좀 열받아서 좀 오래 해버리는 바람에 조금 일찍 끝냈는데 여러 가지 편집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자, 공유된 맹점 일본의 종전 기념일과 역사 회피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짜라란. 첫 번째 뭐 있어요? 지금 회피의 언어, 패전이 아닌 종전 써있죠? 패전이 아니라고 종전.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은 공식적으로 8월 15일 일본은 종전 기념일을 길어요. 공식적인 이제 국경일입니다. 국경일 맞나? 아마 국경일일 거예요. 종전 기념일을 이제 기리는데, 이게 사람들 뭐 종전도 맞는 표현 아니야? 이러면서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가치 중립적이지 않죠. 패전 기념일이라는 대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종전은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전쟁이 마치 자연재해처럼 그저 막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전쟁을 시작했고 이 전쟁이 왜 끝났는지, 이런 그 핵심적인 책임을 되게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반면에 패전은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승자와 패자가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는 거죠. 패자가 있으면 승자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 도덕적 실패와 직면하게 되죠. 너 패배자야. 너 전투에서 패배했어. 이 실패와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적인 선택 자체가 일단 역사 수정주의의 근본적인 행위예요. 역사 수정주의 뭔지 알죠? 실질적으로 있는 역사를 내 맘대로 씹고 뜯고 하면서 수정하는 거. 역사 수정주의.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모호화 의식. 야스쿠니와 피해자 서사. 야스쿠니 신사 그 참배가는 거,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은, 일원과 총리의 연설을 포함한 그 일본의 공식 추도식은 일본인 전몰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전범국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고귀한 희생을 하였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한 나라다. 침략자가 고귀한 희생이 어딨어요? 침략을 했는데 전쟁을 일으킨 자가 무슨 희생을 했지? 참 이렇게 놀라운 일인데, 어쨌든 그 자국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건 당연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배타적인 초점을 가져가면은 일본의 침략으로 희생된 수천만 명의 아시아인들을 편리하게 외면할 수 있죠. 우리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어 하면서. 그래서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 종종 나오거든요. 제가 그 일본 만화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를 보다가 정말 황당했던 장면이 그거였어요. 그 더 파이팅이라는 복싱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압천 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주인공을 이제 트레이닝하는 이제 코치인데, 그 코치의 옛날 얘기야.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이제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을 묘사했어요. 미군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미군은 막 다 악당이야. 막 애들이 초콜릿 달라고 하고 이러면은 미군들이 헤헤헤헤헤 막 이러면서 초콜릿을 던져. 그 애들은 초콜릿을 막 주워서 먹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그 압천관장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 여자는 앞에 초콜릿이 탁 떨어져도 짚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장이 물어봐요. 왜 초콜릿을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초콜릿을 주우면 다른 것을 버려야 하죠. 바로 우리의 긍지를.
아니 너네 전범이야. 전범국이야. 전쟁 너네가 일으켰어. 뭐 긍지가 어딨어. 아니 진짜 그거 보고 미친 인간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무슨 긍지를 가져야 되지? 침략 전쟁하고 나중에 다루고 싶은 거 중에 그게 있거든요. 그 731 부대와 마루타 이거 다루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어. 이게 심의상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차마 지금 그 자료를 못 만들고 있는데 굉장한 일이죠. 어쨌든 이런 그 수정주의의 정점은 그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그 정치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참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받죠. 이런 이제 A급 전범들이,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독일 사람들이 나치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명절마다 참배를 하는 거,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지도자들이 여기다 참배하는 거는 그 국가가 자국의 일반 병사들과 파국적인 그 침략 전쟁을 이끈 최고 전범들 사이에서 어떤 도덕적 구분을 갖지 않는 거야. 정말 그 피해국에 대한 그 직접적인 굉장히 모욕이죠, 이게. 그 뭐 자기네 나라도 그럴 수 아니요. 나중에 제 다음 주에 다룰 거 중에 이제 되게 기초적인 거 다루고 반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룰 건데,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선을 긋죠. 나치와 우린 달라. 이런 명백하게 선을 긋죠. 그래서 전범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존경받는 국민 하면은 1위가 항상 독일 국민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은 딱 그거야. 나치랑 우린 달라. 얘네는 선을 긋지 않죠. 고귀한 희생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물론 이러한 시각이 일본 내에서 통일되어 있는 건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이런 언론들이 종종 이제 일본의 전쟁 책임을 이제 성찰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해 왔고요. 근데 우리가 자주 듣는 신문 있죠.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 신문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이웃 국가들의 반일 감정을 탓해요. 그러면서 이런 수정주의적 논조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사회 내부에서 여전히 자국의 역사를 둘러싼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 미야자키 하야오 할아버지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되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아니 전쟁을 미화시키는 애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전범국이다. 명백하게 그 할아버지는 그래서 만화에도 그런 걸 녹여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작가들은 하면서 이제 되게 이제 옛날 트위터였나? 그걸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문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서사의 연결, 공유된 세탁 논리.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그냥 이제 역사 세탁한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건국절과 종전기념일에 기자에 깔린 논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건국절이라고 말하는 거랑 종전기념일이라고 말하는 거랑 논리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건국절은 1948년에 깨끗한 시작을 만들기 위해서 식민지 27년간의 저항과 고난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그 종전기념일은 전후 시대라는 깨끗한 시작을 위해서 15년간의 침략전쟁을 지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거야. 누구? 우리나라는 민족 반역자, 흔히 친일파라고 하는데 그 말보다는 민족 반역자라는 말이 좀 더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전범국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같은 논리죠. 이 두 주장 모두 현재 그 지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그 더 편리하게 국가의 역사를 소독을 해가지고 구축하려는 시도죠. 더러운 거 이제 소독해갖고 이거 더러운 역사야 이러면서. 그래서 일본 우익에게
이 목적이 그 전쟁 범죄의 짐을 벗고, 그리고 이제 정상 국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위대라고 하잖아요. 이름부터 자위대죠. 그죠? 자위대라고 하는 이제 자기 치안 부대가 탱크를 갖고 다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치안 부대가 있고, 우리는 무장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재무장 국가를 이제 추구하고, 한국의 뉴라이트의 목적은 친일의 유산을 지키고, 그리고 독립운동의 이제 정통성에서 벗어나갖고 오직 뭐 반공 경제 성장 위에 뭐 세워진 국가다 막 이러면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의 서사 모두 정치적인 효용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복수의 영령님, 이 두 서사 모두 이제 자기들의 정치적 효용을 위해서 역사적 진실을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희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국절 논쟁은 이거를 이제 따로 고립된 어떤 현상으로 보면 안 되고, 일본의 종전 기념일과의 유사성을 이해하면은 이게 단순하게 역사적 논란이 아니라는 것을, 이거를 논란이라고 내가 왜 말해야 되는지 말할 때마다 좀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역사적 논란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죠. 이런 이제 종전기념일과 건국절에 이제 공유된 논리와, 그리고 이 두 개가 상호 강화를 해줘요. 서로. 야, 쟤네도 저렇게 건국절, 우리는 종전기념일. 패전 노노노. 패전기념일 노노. 우리는 종전기념일. 너네는 광복절 노노. 너네는 건국절. 이러면서. 그래서 서로 이제 강화 효과를 지닌 이제 이데올로기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제 건국절 주장의 핵심 기능은 대한민국의 공식 국가사에서 식민지 시기를 삭제해. 그 시기를 삭제하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 뭐가 좋을까? 그 시기를 삭제하면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죠? 민족 반역자의 역사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친일파 재산 환수 이런 거 못하죠. 그런 효과가 있고, 종전기념일 역시 자기네들이 시작한 이제 전범국이다, 자기네들이 침략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지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없다, 우리도 이렇게 피해 입었다,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 원폭 2방 맞았다, 이러면서 그 연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국절도 안 되고 종전기념일도 안 돼요. 그래서 건국절 많이 정말 못 배운 사람이죠. 건국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론, 우리는 통일된 미래를 위해서 헌법적인 역사를 수호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애초에 이제 근본적으로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지정하지 않은 건국절 제한이 결함이 있는 거를 논증했죠. 첫째는 뭐예요? 우리 최고법인 헌법 전문에 이게 명시적으로 계승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랑 충돌한다, 건국절이라는 게. 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그 건국 대통령, 국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부, 인간의 생식기를 완곡히 이르는 말을 이제 국부라고 하죠. 국부, 그 이승만 대통령을, 그 사람조차도 1919년을 국가의 기원으로 인식하고 항상 말해왔는데, 자꾸 이승만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모순이에요. 애초에 모순. 이게 그래서 나도 이러는데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위대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계속 말한 거죠. 독립운동 역사를 지우고, 친일 부역자들, 독일이면은 나치 부역자가 되겠죠. 부역자들한테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정통성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민족 분열을 고착시키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종전기념일 사례는 굉장히 우리한테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이게 그냥 단어적 차이, 언어적 차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언어와 기억의 조작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합리화적인 국가 서사를 구축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애용하는 낡은 수법이에요. 사실 학교 다녀 보통 이제 고등학교 정도까지 나왔으면 안 당하는 수법이죠. 고등학교 정도까지 나왔으면 안 당해야지 이런 거. 건국절 이런 말 안 당해, 종전기념일 이런 거 안 당해야 되는데 문맹률이 우리나라가 0%는 아니니까요. 학교를 다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안타깝게 바라봐요. 알겠죠? 뭐 화내거나 막 그러지 말고 그 건국절을 채택하는 거는 역사적 기억 상실이라는 바로 그 길을 따라 걷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됐다는 역사적 진실을 지키는 게 과거에 집착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왜 거기에 집착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집착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재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존하는 행위예요. 이건 그냥 단지 우리가 뭐 집착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국가를 위해 싸웠던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이고, 어? 우리 분단과 냉전이 아닌 그 통일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우리의 그 3.1운동 이런 거 배우잖아. 그 우리 대한민국 그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역사 미국 역대 대통령 이름들 막 다 외우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외워요? 우리 못 외워요. 우리 조선만 500년이에요. 조선만 500년. 그 전에 고려 있고 백제신라, 고구려, 발해, 부여, 뭐 가야 어떻게 외워 그거 다. 역사가 우리 단기 한 얼마나 됐을까? 한 4,560년 정도 됐죠? 그래서 반만년이라고 하잖아요. 반올림 해갖고 5천 이렇게 반올림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은 해요. 반만년이라고 하기에는 약 5천년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어렸을 때 약간 의문 그거였어. 반만년이라고 하기엔 약간 4,300 단기 4,300 지금이 몇 년도야? 25년도니까 4,388년 맞나? 아니지 4,358년이지 4,358년인데 그 반올림 조금 너무 많이 해갖고 반만년이라고 하긴 하는데 약 5천년 이런 식으로 반올림 하면은 전 그거는 조금 불만이긴 해요. 예. 약 5천년이다. 그것도 더 떠나서 한 4,500년이다. 중국보다 조금 더 길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 반만년 이름 멋있어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제 건국적 논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본 애들이 종전 기념일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다. 이 말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의 낭독맨 교양 시리즈